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정혜운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스마트폰 보험 가입 관련한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네. 스마트폰 보험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분실, 파손, 침수됐을 때 그 발생하는 수리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가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분실, 파손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도에 1,206만 명 정도가 스마트폰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정말 많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보험 가입하거나 또는 이용할 때 어떠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보험사 등 8개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보험 90개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1,206만 명이나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저도 이 1,206만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오늘 네네.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사를 하셨는데요. 보험 상품들의 문제점 드러났나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거는 보험 효력이 개시되는 시점이 상법하고 좀 다르게 많이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상법에는 최초 보험료를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면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8개 사업자 중에서 4개 사업자는 상법하고 좀 다르게 보험에 가입한 다음 날 통화 이력이 있거나 또는 모바일 인증과 같은 별도의 어떤 소비자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좀 상법과 다른 약정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소비자가 보험 가입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홈페이지 내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온라인 홈페이지 내에서 쉽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개 사업자 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관에만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 또 저희가 조사한 거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또는 2년 차에 단말기 액정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번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해서 내는 총 비용이 이제 보통 보험료도 내고 또 보험 사고 발생하면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금액을 추가로 내거든요. 네. 그 비용하고 보험에 가입을 안 한 미가입자가 내는 액정 수리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액정 수리비보다 그 보험 가입자가 내는 총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보험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액정 파손 사고가 한 번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보험 가입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는 네, 그런 결과적으로 경우도 있군요. 있었습니다. 제 보험 네.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 가입 시에 보상 불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가장 불충분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면 약간의 확인해 보면 스마트폰 보험 가입하고 당일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했고요. 네. 또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이동전화 회선의 유심을 좀 바꿔서 사용하다가 그 보험에 가입한 폰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이 불가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할 때 어떤 설명이 충분했는지 물어봤는데요. 보상 범위나 보상 횟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상 불가의 경우에 대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충분 정도 61.2점으로 나타나서 좀 상대적으로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불충분한 정보 기재,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소비자원 어떻게 권고 조치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봤을 때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중요한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할 때 충분히 설명받고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자에게 보험 효력 개시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사고 생겼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 같은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스마트폰 보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현황 짚어주신다고요? 네, 최근 3년간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상담은 312건으로 매년 한 100건 정도의 상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담하는 주요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처럼 그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좀 불만족이다라는 비율이 41.7%가 가장 많았고 보상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았다 36.5%,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웠다 1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들이 참고할 만한 주요 상담 사례들 있을까요? 먼저 그 스마트폰 보험 가입 다음날 기기를 분실해서 보험 처리 요청했는데 통화 이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 앞에서 실제 짚어주신 있었습니다. 내용이네요. 네. 네. 그래서 보험 효력 개시 시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는 대리점에서 수리비의 70% 정도 보험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이제 보험사에 요청했는데 실제 수리비의 30%만 받게 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리점보다는 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사가 운영하는 휴대폰 보험 보상 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이 침수가 돼서 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는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 먼저 하고 통신사한테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때 통신사는 본인들이 지정하는 동급의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보험 처리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바로 어떤 걸 하지 말고 먼저 휴대폰 보험 보상 센터에 문의해보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휴대폰 보험 보상센터에 가장 먼저 문의를 해보자. 이것만 네. 이제 생각을 해도 이런 피해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보험 상품 가입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보통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이제 보험을 가입할지 여부를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소비자는 이제 보험 사고 생겼을 때 보험료 그동안 낸 보험료 말고 또 자기 부담금이라는 비용을 최소 3만 원 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런 자기 부담금 같은 보험 비용이 얼마나 생기는지, 보상 횟수가 몇 번 정도인지,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꼼꼼히 고려를 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보험 상품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의 정혜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